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양자 3자 회담을 잇따라 엽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남중국해와 관련해 국제법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이태원 3사 유실물 센터가 오늘 운영을 종료합니다. 900여 점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윗선 부실 수사 논란에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 전 회장을 추적 중인 검찰이 도주 조력자로 지목된 김 전 회장 조카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조카 차량을 이용하고 휴대전화 유심칩도 맞바꾼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미국 에어쇼에서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했던 군용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추락했습니다. 사상자 규모는 확인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현재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를 잇따라 만나 숨가쁜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30분 전쯤 종료가 됐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조금 전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진행이 됩니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고 메시지가 예고됐던 상황인데 자세한 상황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동행 취재하고 있는 김정우 기자에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진행이 됐고 그리고 곧이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약 20분 전쯤 이곳 푸놈펜의 한 호텔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3국 정상회담 이후에 약 5개월여 만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같은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 새 정상의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이 5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특히 한 발이 NLL을 넘어온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진 시기에 심각한 도발을 감행한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주의적, 반인륜적 성향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를 위로한 뒤 북한 도발과 대중견제 목적인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했고 기시다 총리는 북한 도발 경고와 한미일 연계 강화를 말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양자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앞서서 열렸는데 6개월 만에 열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났는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정상은 북한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한미 간 확장 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 캄보디아 일정을 오늘 마무리하는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경제 외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푸놈펜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이 한미일 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 발언도 눈길을 끕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 리커창 총리 앞에서 남중국해가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며 긴장고조 행위 자제를 촉구했고 러시아 외교장관 바로 옆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협력도 당부했는데 한층 더 구체화된 윤 대통령의 외교 구상을 이어서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정상이 마주 앉았습니다. 새 정상은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연쇄 회담을 통해 대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겁니다. 먼저 최고은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의 회동은 3국 정상회담 외에도 서로 상대를 바꿔가며 숨가쁘게 이어졌는데요. 먼저 캄보디아 현지에서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 정상이 캄보디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열려 비인플레 감축권 문제 등도 논의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당이 내일부터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야당은 장외 서명운동 확산으로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특수부는 당시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가 무산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 인상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수도권과 충청 지역 등에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낙엽이 배수로를 막으면서 물이 빠지지 않아 피해가 컸는데 일부 시민들이 직접 나서 낙엽을 치우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뜻을 모은 내용들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 내용을 짚고 나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내용도 각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9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